한국인 10명 중 8명이 집 보러 갈 때 이걸 당합니다. 그리고 대부분은 이사 가고 나서야 알아요. 아, 내가 속았구나. 여러분, 저는 부동산 중개업계에서 6년 넘게 일했습니다. 물론 지금도 이 바닥에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내용, 솔직히 말해도 되나 고민 많이 했습니다. 이거 올리면 동료들한테 욕먹거든요. 근데요, 저도 결국 집 구하는 사람이잖아요. 제가 이 업계 들어오기 전에 얼마나 많이 당했는지 아세요? 그때 알았습니다. 아, 이건 알려줘야겠다. 오늘 말씀드릴 건요. 여러분이 집 보러 갈 때 중개사가 쓰는 방법 10가지입니다. 이건 신입 교육 때 배우는 것도 있고 배우지는 않지만 업계에서 암묵적으로 다 쓰는 것도 있어요. 고객한테는 절대 말 안 해주죠. 왜요? 이거 알면 여러분이 그 집 계약 안 하니까요. 자, 미리 말씀드릴게요. 오늘 10가지 다 중요한데 마지막 10번은 진짜 고민했어요. 이건 말하면 업계에서 저 매장당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거 모르시면 진짜 큰일 나요. 그러니까 끝까지 봐주세요. 그리고 하나만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집 보러 갈 때 그건 집을 보는 게 아닙니다. 상품을 보는 거예요. 중개사 입장에서 여러분은 고객이고 그 집은 팔아야 할 상품이에요. 상품은요, 포장이 중요하잖아요. 예쁘게 보여야 팔리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보시는 그 집, 사실 연출된 무대입니다. 자, 이제 그 연출의 비밀을 하나씩 까발려 드릴게요. 첫 번째, 햇빛입니다. 혹시 집 보러 가신 적 있으면 떠올려 보세요. 그 집 몇 시에 보셨어요? 아마 오후 2시에서 4시 사이일 확률이 높습니다. 왜 그 시간일까요? 중개사가 바빠서요? 아니요. 그 시간이 햇빛이 가장 잘 들어오는 시간이거든요. 우리 업계에서는 이걸 황금 시간대라고 불러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매물 일정 잡을 때 제일 먼저 보는 게 뭔지 아세요? 그 집 향이에요. 남향이면 오후 1시에서 3시, 동향이면 오전 10시에서 12시. 이렇게 딱 햇빛 들어올 때 맞춰서 일정 잡습니다. 그러면요, 어떤 집이든 환하게 보여요. 북향이라도 그 시간대에는 나름 괜찮아 보이거든요. 근데 진짜 문제는요, 여러분이 실제로 사시는 시간은 그 시간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출근 준비할 때, 퇴근하고 저녁에 집에 왔을 때, 그때 그 집 어둡습니다. 근데 그건 계약하고 나서야 알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간단합니다. 다른 시간에 한 번 더 가세요. 이 집 마음에 드는데 아침에 한 번 더 볼 수 있을까요? 이렇게 요청하세요. 이때 중개사 반응 보시면 돼요. 적극적으로 그러세요 라고 하면 진짜 좋은 집이에요. 근데 그때는 집주인이 안 되신대요. 그냥 지금 보시는 게 제일 좋아요. 이러면요, 의심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 더, 네이버 지도 같은 데서 그 집 위치 검색해서 일조량 시뮬레이션 돌려보세요. 요즘은 다 나와요. 이것만 해도 반은 먹고 들어가는 겁니다. 자, 이것도 충격적이죠. 근데 다음 건 더 심합니다. 두 번째, 층간소음입니다. 집 보러 가서 여기 층간소음 어때요? 라고 물어보신 적 있으시죠? 그때 중개사가 뭐라고 하던가요? 아마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아, 층간소음은 솔직히 살아봐야 아는 거예요. 운이에요. 운. 여러분, 이거 거짓말입니다. 중개사는 알아요. 다 알아요. 왜냐면요, 저희가 그 동네에서 몇 년씩 장사를 하거든요. 어떤 집에 누가 사는지, 위층에 애가 몇 명인지, 아래층 아저씨가 새벽에 일어나서 운동하는지 다 압니다. 관리사무소랑도 친하고, 경비 아저씨랑도 매일 인사해요. 정보가 다 들어와요. 근데 왜 안 말해주냐고요? 말해주면 계약 안 하니까요. 위층에 3살짜리 쌍둥이 있어요. 라고 말하면 누가 계약해요? 그래서 운이에요. 라고 하는 겁니다. 진짜 문제는요, 층간소음 때문에 이사 가는 분들이 정말 많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들이 다시 저한테 와서 집 구해달라고 하시거든요. 그때마다 양심에 찔려요. 내가 처음에 말해줬으면 이 고생 안 했을 텐데. 그럼 어떻게 확인하냐고요? 방법 알려드릴게요. 첫째, 관리사무소 직접 가세요. 가서 이렇게 물어보세요. 혹시 이 라인에 민원 들어온 적 있어요? 관리사무소는 중개사처럼 계약 성사시켜야 할 이유가 없어요. 솔직하게 말해줍니다. 둘째, 평일 저녁에 한 번 더 방문하세요. 퇴근 시간 이후에 복도에서 소리가 어떻게 들리는지, 엘리베이터 홀에서 아이들 뛰는 소리가 나는지 직접 느껴보세요. 셋째, 현관문 두께 확인하세요. 문 두드려 보시면 알아요. 얇으면 복도 소리 다 들려요. 이 3가지만 해도 층간소음 지뢰는 피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도 어이없는데요. 이건 뭐 레전드예요. 세 번째, 곰팡입니다. 집 보러 가셨는데 도배가 새로 되어 있어요. 페인트도 깔끔하게 칠해져 있고요. 어떤 생각 드세요? 오, 집주인이 신경 썼네. 깔끔하다. 이렇게 생각하시죠? 여러분, 그거 함정입니다. 우리 업계에서는 이런 말이 있어요. 매물 내놓기 전에 페인트 한 번 치면 500만 원 더 받는다. 진짜예요. 근데 그 페인트 밑에 뭐가 있는지 아세요? 곰팡이요, 결로 자국이요, 벽지 들뜬 거요. 그거 다 덮으려고 페인트 칠하는 겁니다. 특히 화장실 천장, 베란다 구석, 붙박이장 뒤쪽 이런 데가 곰팡이 단골 자리거든요. 근데 여기를 새 페인트로 딱 칠해 놓으면요, 여러분 눈에는 안 보여요. 그리고 계약하고 나서 한두 달 지나면요, 다시 올라와요. 곰팡이가 페인트 뚫고 다시 나오는 거예요. 저도 이거 당한 적 있어요. 업계 들어오기 전에 첫 자취방이었는데 딱 2달 만에 장판 밑에서 곰팡이가 올라오더라고요. 그때 집주인한테 연락했더니 뭐라는지 아세요? 원래 그래요. 황의 잘 하세요. 이러더라고요. 그때 알았어요. 아, 이게 이 바닥 관행이구나. 확인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첫째, 창문 프레임 구석구석 보세요.
페인트는 벽에만 칠하지 창문 틀까지 안 해요. 거기 검은 점 있으면 결로 있는 집이에요. 둘째, 코 대고 냄새 맡아보세요. 곰팡이는 페인트로 덮어도 냄새가 나요. 퀴퀴한 냄새, 눅눅한 냄새 나면 의심하세요. 셋째, 화장실 실리콘 보세요. 병이 및 세면대 및 샤워부스 모서리. 실리콘 검게 변해 있으면 습기 많은 집이에요. 이건 페인트로 못 덮거든요. 도배 새로 한 집, 페인트 깔끔한 집, 예쁘다고 좋아하지 마시고 오히려 더 의심하세요. 자, 여기서 충격적인 사실 하나 알려드릴게요. 네 번째, 누수입니다. 집 보러 갔는데 천장에 얼룩 같은 거 본 적 있으세요? 아니면 화장실 천장에 뭔가 자국이 있는 거요? 물어보면 중개사가 뭐라고 해요? 아, 예전에 윗집에서 물 샌 적 있는데 다 수리했어요. 지금은 괜찮아요. 여러분, 이 말 믿으시면 안 됩니다. 누수는요, 한번 생기면 끝이 아니에요. 배관 문제면 계속 생겨요. 근데 이게요, 장마철이나 겨울철 결로 시즌에 티가 나거든요. 그래서 우리 업계에서는 누수 있는 집은 봄이나 가을에 계약시키려고 해요. 건조한 계절에는 표시가 안 나니까요. 제가 봤던 케이스 중에 이런 게 있어요. 봄에 전세 계약하신 분인데 그해 여름 장마 때 천장에서 물이 줄줄 샜대요. 집주인한테 연락했더니 몰랐다고 하고 윗집은 우리도 몰랐다고 하고 결국 수리비 누가 내냐 가지고 몇 달을 싸우신 거예요. 중개사요? 이미 수수료 받았으니 전화 안 받죠. 확인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첫째, 화장실 천장 점검구 열어보세요. 대부분의 화장실에는 천장에 점검구가 있어요. 거기 열어서 배관 상태 확인하세요. 녹슬었거나 물때 껴있으면 누수 이력 있는 집이에요. 둘째, 수도 계량기 확인하세요. 집 안에 수도 다 잠그고 계량기 돌아가는지 보세요. 돌아가면 어디선가 새는 거예요. 셋째, 천장 모서리 자국 보세요.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르니까 천장과 벽이 만나는 모서리에 자국이 남아요. 거기 색다르면 의심하세요. 넷째, 가능하면 비 온 다음 날 방문하세요. 이건 좀 귀찮긴 한데 확실해요. 누수 있는 집에 들어가면요, 수리비에 스트레스에 진짜 지옥이에요. 미리 확인하세요. 이제 절반 왔어요. 근데 진짜 핵심은 지금부터입니다. 다섯 번째, 시간대입니다. 아까 햇빛 얘기했잖아요? 그거랑 비슷한 건데 이건 요일 버전이에요. 여러분, 집 보러 가실 때 언제 가세요? 대부분 주말에 가시죠. 토요일 오후, 일요일 오후. 왜요? 평일에는 회사 가니까요. 당연히 주말에 가시잖아요. 근데요, 중개사 입장에서 주말이 왜 좋은지 아세요? 시끄러운 것들이 다 쉬거든요. 무슨 말이냐면요. 평일에는 근처 공사장에서 굴삭기 돌아가요. 학원가 근처면 저녁에 애들이 막 뛰어다녀요. 상가 밑에 있는 집이면 평일 낮에 배달 오토바이가 미친 듯이 다녀요. 번화가 근처면 금요일 밤에 취객들이 소리 질러요. 근데 이게 다 주말에는 안 보여요. 공사장 쉬고 학원 쉬고 조용해요. 그래서 여기 조용하네요 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근데 입주하고 월요일 아침 되면요, 헬게이트 열리는 겁니다. 제가 중개했던 집 중에 이런 데가 있었어요. 주택가 골목인데 주말에 보면 진짜 조용해요. 근데 평일에는 앞에 유치원이 있어서 아침마다 등원 차량으로 난리거든요. 그거 말 안 하고 계약시켰어요. 양심에 찔렸죠. 근데 그때는 실적 압박이 있었거든요. 지금 생각하면 진짜 죄송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하냐면요, 평일에 한 번 더 가보세요. 특히 출퇴근 시간에요. 아침 8시, 저녁 6시. 그 시간에 그 동네 가보시면 진짜 모습이 보여요. 주말에 보이던 그 평화로운 모습, 그거 연출된 거예요. 그리고 네이버 지도에서 주변에 뭐가 있는지 꼭 확인하세요. 학원, 유흥업소, 공장, 물류센터. 이런 거 근처면 평일에 시끄러울 확률 높아요. 여기까지가 전반부 5가지입니다. 어떠세요? 이것도 충격적이죠? 근데 다음 5가지는 더 심합니다. 특히 7번은 중개사들 수익 구조의 핵심 비밀이고요. 10번은 제가 진짜 고민 많이 하고 넣은 내용이에요. 6번째, 급매입니다. 이 집 급매예요. 집주인이 급하게 빼야 해서 시세보다 싸게 나왔어요. 근데 문이 엄청 많아서 오늘 안에 결정하셔야 해요. 이 말 한 번쯤 들어보셨죠? 여러분, 이거 99% 거짓말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우리 업계에서 급매라는 단어는요, 손님 조급하게 만드는 마법의 주문이에요. 급매라고 하면 사람들이 불안해지거든요. 나 아니면 누가 가져가겠다. 이 기회 놓치면 안 되겠다. 이런 심리가 작동하는 거예요. 근데 진짜 급매가 뭔지 아세요? 진짜 급매는요, 집주인이 정말 급해서 시세보다 5%에서 10% 이상 낮게 내놓은 집이에요. 이런 집은요, 나오자마자 없어져요. 여러분이 볼 틈도 없이요. 왜냐면 우리 중개사들끼리 먼저 다 돌리거든요. 단골 투자자들한테 먼저 연락 가요. 일반 손님한테 급매 있어요 라고 연락할 때쯤이면 그건 이미 급매가 아니에요. 그럼 왜 급매라고 하냐고요? 여러분 판단력을 흐리려고요. 급해요. 빨리 결정하세요 라고 하면 꼼꼼히 못 따지잖아요. 그 틈을 노리는 거예요. 제가 본 최악의 케이스는요, 급매라고 해서 당일 계약하신 분이 있었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 그 집 석 달째 안 나간 매물이었거든요. 급매는커녕 아무도 안 사는 집이었던 거예요. 그분 얼마나 억울해 하셨는지 몰라요. 확인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첫째, 급매라고 하면 왜 급매예요? 라고 물어보세요. 제대로 된 이유 없이 그냥 사정이 있으세요 라고만 하면 가짜예요. 진짜 급매는 이유가 명확해요. 이혼, 해외 이민, 사업 부도 같은 거요. 둘째,
그 집 언제 나왔는지 확인하세요. 네이버 부동산이나 직방 같은 데서 매물 등록일 볼 수 있어요. 한 달 넘게 올라와 있으면 급매 아니에요. 셋째, 오늘 결정하세요라는 말에 흔들리지 마세요. 진짜 좋은 집이면 하루 이틀 기다려줘요. 안 기다려주면 그냥 보내세요. 집은 또 나와요. 급하다고 하면 무조건 의심하세요. 급한 건 중개사지 여러분이 아니에요. 자, 다음 이야기는 조금 다른 결인데요. 이건 중개사들의 수익 구조 자체에 관한 이야기예요. 이것도 만만치 않습니다. 일곱 번째, 매물 선별입니다. 이건 제가 말해도 되나 진짜 고민했어요. 왜냐면 이건 업계 수익 구조의 핵심 비밀이거든요. 여러분 부동산에 가서 이 동네에서 집 구해요라고 하시잖아요. 그러면 중개사가 매물 몇 개 보여주죠? 보통 서너 개 보여줘요. 근데요, 그 서너 개가 그 동네 최고의 매물일까요? 아니요. 절대 아니에요. 우리가 먼저 보여주는 매물은요, 우리한테 유리한 매물이에요. 이게 뭔 말이냐면 중개 수수료 구조를 아셔야 해요. 부동산 거래에서 중개사는 집주인한테도 수수료 받고 세입자나 매수인한테도 수수료 받고 수익이 두 배가 되는 거예요. 문제명, 다른 중개사무소에 나온 더 좋은 매물이 있어도 우리 양타 매물을 먼저 보여준다는 거예요. 왜요? 돈이 두 배니까요. 더 심한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이 이 매물 보고 싶어요라고 하면 아, 그건 방금 나갔어요라고 하는 경우 있죠? 그거요. 진짜 나간 게 아닐 수도 있어요. 다른 중개사무소 매물이라 우리한테 수익이 안 되니까 없다고 하는 거예요. 저도 솔직히 이거 많이 했어요. 양심에 찔리긴 했는데 생계가 달린 문제니까요. 근데 손님 입장에서는 억울한 거잖아요. 더 좋은 집 있는데 못 보는 거니까요. 확인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첫째, 한 군데만 가지 마세요. 같은 동네 중개사무소 최소 세 군데는 가보세요. 그러면 각자 다른 매물 보여줘요. 겹치는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어요. 둘째, 네이버 부동산이나 직방에서 먼저 매물 검색하고 가세요. 이 매물 보여주세요. 라고 직접 요청하세요. 그러면 중개사가 고를 수가 없어요. 셋째, 혹시 이 동네에 다른 매물은 없어요? 라고 직접 물어보세요. 한 번 더 물어보면 숨겨둔 거 꺼내는 경우 많아요. 부동산 가서 앉아서 보여주는 것만 보지 마세요. 그건 중개사한테 유리한 매물일 확률이 높아요. 이것도 충격적이죠. 근데 다음 건 더 심합니다. 이건 현장에서 벌어지는 일이에요. 여덟 번째, 가전과 가구입니다. 집 보러 가시면 가전제품이나 가구가 놓여 있는 경우 많잖아요. 냉장고, 세탁기, 소파, 침대 이런 거요. 어떤 생각 드세요? 오, 옵션 많네. 편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죠? 여러분, 그 가전제품 위치 한번 유심히 보세요. 냉장고가 왜 저 구석에 있을까요? 세탁기가 왜 저렇게 삐뚤게 놓여 있을까요? 대형 옷장이 왜 저 벽에 딱 붙어 있을까요? 그거요. 뭔가를 가리고 있는 거예요. 냉장고 뒤에 벽지 뜯어진 거, 세탁기 밑에 배수구 막힌 거, 옷장 뒤에 벽 균열 간 거, 이런 거 다 가리고 있는 거예요. 제가 실제로 본 케이스 말씀드릴게요. 집 보러 간 손님이 계약하고 입주했는데 기존에 있던 냉장고를 빼니까 벽에 금이 쫙 가 있었대요. 그것도 모르고 계약한 거죠. 집주인한테 연락했더니 저도 몰랐어요 라고 하고요. 근데 그 금간 위치가 딱 냉장고 크기였어요. 우연일까요? 아니죠. 더 흔한 건 세탁기예요. 세탁기 밑에는 배수구가 있잖아요. 근데 그 배수구에서 냄새 나거나 물 잘 안 빠지거나 바닥에 물때 껴 있거나 이런 게 있으면 세탁기로 딱 덮어놔요. 입주하고 세탁기 돌리면 그때 알게 되는 거죠. 확인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첫째, 가전제품 옮겨봐도 돼요? 라고 물어보세요. 솔직히 냉장고 같은 건 못 옮기겠지만 물어보는 것 자체가 중요해요. 반응 보시면 돼요. 아, 굳이요? 라고 하면 의심하세요. 둘째, 가전제품 주변 바닥 보세요. 바닥 색깔이 다르거나 뭔가 얼룩 있으면 그 밑에 문제 있는 거예요. 셋째, 벽에 붙은 가구는 틈새를 보세요. 벽이랑 가구 사이에 손전등 비춰보시면 벽 상태 어느 정도 보여요. 넷째, 계약서에 기존 가전제품 인수 조건을 명확히 적으세요. 그리고 가전제품 빼고 하자 발견되면 책임진다는 조항 넣으세요. 이거 넣자고 하면 집주인이나 중개사 반응에서 뭔가 느껴져요. 예쁘게 꾸며진 집, 가전 많은 집, 좋아 보여도 의심하세요. 근데 이보다 더 충격적인 게 있어요. 이건 협상 단계에서 벌어지는 일입니다. 아홉 번째, 옵션 협상입니다. 저 에어컨 두고 가시는 건가요? 아, 그건 집주인이 가져가신대요. 혹시 세탁기는요? 세탁기도 가져가신다고 하셨어요. 그럼 저 붙박이장은요? 그것도 다 빼신대요. 원래 다 가져가세요. 여러분, 이 대화 해보신 적 있으시죠? 중개사가 하는 이 말 진짜일까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절반은 거짓말이에요. 집주인 중에 옵션 두고 가려는 분들 많아요. 오히려 가져가는 게 귀찮거든요. 에어컨 떼려면 기사 불러야 하고 세탁기 옮기려면 용달 불러야 하고요. 그냥 두고 가는 게 편한 경우가 많아요. 근데 왜 중개사가 다 가져가신대요? 라고 할까요? 두 가지 이유예요. 첫째, 협상 시간이 길어지면 귀찮거든요. 옵션 하나하나 협상하면 시간 걸리잖아요. 그냥 깔끔하게 계약 끝내고 싶은 거예요. 둘째, 더 중요한 건요. 옵션 협상하다가 계약 깨질까 봐요. 에어컨 안 주면 안 할래요 라고 하시면 계약이 틀어지잖아요. 그럼 수수료 못 받으니까요. 그래서 처음부터 원래 다 가져가요 라고 못을 박아버리는 거예요. 협상 자체를 막는 거죠. 근데 여러분, 옵션 협상은 당연히 할 수 있는 거예요.
오히려 안 하면 손해예요. 확인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첫째, 중개사 말만 듣지 말고 직접 물어보세요. 집 보러 갔을 때 집주인 계시면 혹시 이거 두고 가실 생각 있으세요? 라고 직접 여쭤보세요. 의외로 네, 두고 가도 돼요? 라고 하시는 분들 많아요. 둘째, 계약 전에 옵션 리스트 먼저 뽑으세요. 에어컨 몇 대, 세탁기, 냉장고, 붙박이장 이렇게 리스트 만들어서 이거 두고 가시는 건지 확인해 주세요. 라고 정식으로 요청하세요. 셋째, 옵션 포함이면 계약할게요. 라고 조건을 거세요. 이렇게 하면 중개사가 집주인한테 제대로 물어봐요. 왜냐하면 계약이 걸려 있으니까요. 옵션 협상 안 하면요. 그 에어컨 값, 세탁기 값 다 여러분 돈으로 새로 사셔야 해요. 몇십만 원에서 몇백만 원까지 차이 나요. 꼭 협상하세요.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이건 진짜 고민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이건 중개사 욕먹는 정도가 아니라 업계 전체 구조를 건드리는 이야기거든요. 열 번째, 이웃 정보입니다. 여러분, 집 보러 가실 때 뭘 보세요? 채광, 방 구조, 화장실 상태, 수납 공간 이런 거 보시잖아요. 근데요, 정작 제일 중요한 걸 안 보세요. 이웃이요. 아무리 집이 좋아도 옆집에 문제 있으면 지옥이에요. 윗집에 층간소음 유발자 살면 매일 스트레스예요. 같은 라인에 공실이 많으면 관리 안 되고 치안도 불안해요. 관리비 연체 많은 동네면 건물 전체가 엉망이에요. 근데요, 이런 정보를 중개사가 말해줄까요? 절대 안 해줘요. 왜 안 해주냐고요? 첫째, 알아도 말 안 해요. 말하면 계약 안 되니까요. 둘째, 법적으로 말해야 할 의무가 없어요.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에 이웃 정보 적는 란 없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직접 알아내셔야 해요. 제가 봤던 최악의 케이스 말씀드릴게요. 전세로 들어간 분인데 같은 층 옆집에 정신질환 있으신 분이 사셨어요. 새벽마다 복도에서 소리 지르시고 문 두드리시고 결국 그분 6개월 만에 이사 가셨어요. 근데 그 정보 중개사가 알고 있었거든요. 그 동네에서 몇 년째 장사하는데 모를 리가 없잖아요. 근데 안 말해준 거예요. 이런 경우 법적으로 보상받을 수 있냐고요? 거의 불가능해요. 이웃 정보는 중개 의무사항 아니다라고 하거든요. 결국 손해는 다 여러분이 보는 거예요. 확인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이건 좀 품이 들어요. 근데 이거 안 하면 몇 년을 후회할 수 있어요. 첫째, 관리사무소 가세요. 가서 이렇게 물어보세요. 이동 2호 주변에 민원 많이 들어오는 세대 있어요? 관리비 연체 많은 세대 있어요? 공실 많아요? 관리사무소는 진짜 다 알아요. 그리고 계약 성사시킬 이유가 없으니까 솔직하게 말해줘요. 둘째, 경비 아저씨랑 얘기해보세요. 경비 아저씨들이 그 건물 사정을 제일 잘 알아요. 여기 살기 어때요? 문제 있는 집 있어요? 슬쩍 여쭤보세요. 커피 한 잔 사드리면 더 잘 말씀해주세요. 셋째, 저녁 시간에 복도 걸어보세요. 어떤 냄새가 나는지, 소음이 어떤지, 복도가 깨끗한지. 이런 거 직접 느껴보시면 그 건물 분위기 알 수 있어요. 넷째, 주차장 가보세요. 주차장 상태 보면 그 건물 주민 수준 알 수 있어요. 쓰레기 널브러져 있거나 불법 주차 많거나 하면 관리 안 되는 건물이에요. 다섯째, 인터넷 카페나 커뮤니티 검색해보세요. 그 아파트나 빌라 이름으로 검색하면 입주민들 후기 나와요. 거기서 진짜 정보 많이 얻을 수 있어요. 이웃 정보, 중개사는 절대 안 알려줘요. 여러분이 직접 발품 팔아서 알아내셔야 해요. 자,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10가지 말씀드렸어요. 정리해 드릴게요. 하나, 황금 시간대에만 보여준다. 다른 시간에 한 번 더 가세요. 둘, 층간소음은 운이라고 한다. 관리사무소 가서 직접 물어보세요. 셋, 곰팡이는 페인트로 덮는다. 창문 틀이랑 실리콘 확인하세요. 넷, 누수는 장마 전에 계약시킨다. 점검구 열어보시고 비 온 다음 날 가보세요. 다섯, 주말에만 보여준다. 평일 출퇴근 시간에 가보세요. 여섯, 급매라고 조급하게 만든다. 급하다는 말에 흔들리지 마세요. 일곱, 좋은 매물 안 보여준다. 중개사무소 여러 군데 다니세요. 여덟, 가전으로 하자 가린다. 가전제품 위치 의심하세요. 아홉, 옵션 협상 막는다. 직접 집주인한테 물어보세요. 열, 이웃 정보 안 알려준다. 관리사무소, 경비 아저씨한테 물어보세요. 여러분, 이 10가지만 기억하시면 집 구할 때 호구 안 당해요. 중개사가 보여주는 건 상품이에요. 집이 아니에요. 상품은 포장이 예쁘잖아요. 그 포장 뜯어보는 게 여러분 몫이에요. 저도 이 업계에서 밥 먹고 사는 사람이에요. 근데요, 저도 결국 집 구해야 하는 사람이고 제 가족도 집 구해야 하잖아요. 그래서 이건 알려드려야겠다 싶었어요.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으면요, 주변에 집 구하는 분들한테 공유해주세요. 진짜 이거 모르면 당해요. 다음 영상에서도 여러분에게 도움되는 정보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구독하시고 기다려주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